메모를 발견한 청와대가 이 캐비넷과 책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찾은 물품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예요.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어제 연설비서관이 어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녹음을 했다고 쓴다든지 꼭 그 몰래만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네, 실제로 당시에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같은 게 샀다 이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진짜로 발견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뭐하러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을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공개적으로 만났을 거고 아니면 청와대로 불렀으면 청와대 안에서 그냥 접견을 하면 될 텐데 무슨 용도로 도대체 이걸 사용했을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음험한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이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차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거 혹시 사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로 당시에 이제 의혹이 여러 가지로 불거졌었죠.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진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이 사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굳이 저런 거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청와대 내에서 다른 업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 외에 뭔가 불법적이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저걸 구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시가 됐었죠, 그때. 예. 이게 왜냐하면 캐비넷에서 민정수석실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 예전 문건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좀 불필요하게 샀다고 밝혀졌던 이 몰카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청와대에서는 여기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나온 문건이 그 남겨져 있었던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또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유력한 증거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데 우선 이제 몰래 카메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카메라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그렇죠. 오늘 청와대 발로 이제 민정수석실 보안검색대를 철거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와 보안검색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작동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에 대한 감시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몰래 카메라를 찾아서 그 안에 만약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글보다는 그건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충격파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됐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발견한다면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현유 의원님, 네. 사실 이것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확인해야 될 게 청와대 비품 목록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예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지금 그 침대도 마찬가지지만 예. 일단 국가 예산으로 쓴 거기 때문에 비품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국가 기록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국가 기록에 넘어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칩 정도가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안에 있는 것 칩은 이제 디지털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만약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한다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 그 본체 즉 이 캠코더 시계 캠코더 본체 자체는 이건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품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모든 비품은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무실 가도 정부라고 딱 적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기록 같은 경우는 이건 예를 들어서 총무비서관 소속이라든지 그렇죠. 이 물건이 아니면 이제 부속실 소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속실에서 책임자와 그다음 부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관리 책임자를 찾아내야죠. 그러면 그럼 어디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서 만약 분실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게 지금 시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청와대에 나간 직원들 중에서 혹여 이걸 지금도 계속 차고 있을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인지하지 없다고 봅니다. 못하고. 그렇죠. 예. 인지하든 인지 안 하든 이게 이제 조금의 좀 비밀스러운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예. 누군가가 또 이걸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사실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횡령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지금 뭐 청와대가 다른 거 정신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비품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저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93만 원짜리 몰래카메라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 내용 안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납품업체인 카이의 비위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이 미리 알고도 두둔했다,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이 방산 비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이 방산 비리 관련해서 네. 계속해서 뭐 고구마 줄기처럼 막 나오고 있긴 한데 박 전 대통령도 여기에 비위 첩보를 받고도 묵인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인데 카이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었고 압수수색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보이는데 예전에 카이 대표 하성룡 씨가 고발된 적이 있는데 그 고발 내용은 뭐냐면 그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10억 이상의 어떤 금액을 횡령을 하고요. 또 노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4억씩 총 16억을 횡령했다고 이게 진정에 가면 이 정도 금액이고 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면 민정실 내지 이런 데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민정실에서 별도로 어떤 얘기 없이 결국 이 대표를 선임했다. 이게 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평론가님 실제로 감사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성룡 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이제 자체 진상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작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 이건데 물론 감사원의 얘기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과 상관없이 뭐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었고 그게 더군다나 방산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한테 기본적인 내용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그렇게 방산비리 척결을 외쳤는데 왜 그러면은 방사청장이나 그리고 카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뒀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예. 2년 전에 말입니다. 카이 행사에 참석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2, T-X로 다시 태어나서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항공산업은 군용 기술과 민간 기술의 상호 전환이 용이하고 이종 산업 간 융합도 활발하기 때문에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 경제의 핵심 분야입니다. 네, 사실 저 당시 기념식에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행사 중에 정부나 공기업 행사 중에 VIP 행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VIP가 그 행사의 의미가 완전 남달라지는 것인데 2015년 2월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 행사가 201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 카이 입장에서 이 행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핵심 의제에 카이가 충실하고 있다라고 2015년 12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 조사는 2년 뒤 2017년에 열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1년